자, 이번에 또 검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불거진 별장 성접대 특수강간 입증이 쟁점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 내용.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학의 동영상 놓고 검경이 마찰이다. 대검 이달 말 수사 권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 문제의 동영상 경찰에서 거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거기 넘긴 동영상 중에는 누군지 다 뻔히 알 수 있는 내용 그런 화질이다. 그걸 넘겨줬다. 이런 지수까지 나와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 보면 3차례 조사에도 결국은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사건 날짜 오락가락한다. 경찰은 검찰 강압으로 진술 번복 유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사 외압 여부 놓고 논란이 일듯하다. 그래서 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지금 이 사안에서 다르다. 이건데요. 일단 저희가 요 내용은 요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문제는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연장은 신청을 하고 이제 훈령을 바꿔야지 예.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외에도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소고발 된다면 재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른 보이는데. 건으로 또 조사가 들어가면.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단초가 됐던 게 진상조사단의 그 조사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뭔가 실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조사 신청은 했지만 이거를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원회가 예. 이거를 받아줄지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얘기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2017년 12월입니다. 그럼 이거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그 범죄들이 새롭게 드러나야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는 지금 다 끝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에 새로운 관련된 혐의가 없으면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 김학의 그 전 차관에 관련된 사건 관련돼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사실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나오라고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안 나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정식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기한이 연장돼서 나오라고 또 안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 이 활동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찰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견을 송치했거든요. 30명의 피해 여성들을 불러서 다 진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본까지 동영상까지 넘겼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동영상의 존재가 이게 특수강간 혐의인데 특수강간은 2인 이상 합동해서 이제 강간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간이라 하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런 영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폭행 협박이 있는 그런 강간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도 의문점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의 진술이 그 시기가 오락가락한다고 이제 검찰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결국 뭐냐면 검찰이 했던 그 판단 자체를 다시 한번 하는 거 그것이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조사나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은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안 믿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립해서 판단은 그럼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시. 그러니까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산하의 진상조사단이 어떤 여러 가지 또 덧붙였겠죠.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검찰이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달 말 수사 권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수사 권고. 공고입니다. 그럼 공고를 받은 쪽에서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군요. 아무튼 매일같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이 얘기도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민주당 논평에 외신기자클럽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뭐 이렇게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논평을 냈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러자 외신기자클럽 기자 신변 위협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 철회하라 이런 성명입니다. 내용에. 일단 내용을 보면요. 이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의 내용 여기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요. 이게 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내온 그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발언 얘기가 이제 시끌시끌했었죠. 그거와 관련돼서 기사 그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그 기사를 얘기하면서 이렇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자의 이름을 밝혀서 누구누구 기자가 쓴 거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 이름을 밝히는 그리고 표현이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자 외신기자클럽이 한국에서 이제 취재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의 모임이죠. 기자 신변을 위협한 거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언론 통제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최영철 편집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영철 편집위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을 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입을 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것이 상대가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예. 입 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뭐 국가 원수 모독이라든가 예.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예. 과거 유신 체제로 돌아가는 듯한 저는 권위주의 정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갖고 있습니다. 예. 국가 원수 모독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예. 국가 원수에게 권력을 인격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국가 원수에게 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한 권력, 우리의 심부름꾼이 예. 국가 원수인데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통령인데 예.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으로 우리 위에 있는 대상으로 자꾸만 올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19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 저런 분들에게 기자에게 매국노, 국가원수 모독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매국노는 아니고 뭐 매국에 가깝다 그렇죠. 이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예. 아주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언론이 만약에 잘못된 표현을 했다면 저것이 예. 바로 6개월 전 얘기죠 또. 그렇다면 언론 중재를 통해서 예.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예. 저는 아주 그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런 의사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예전을 투영해서 오늘을 예. 봐야 되는데 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이 예.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예. 어떤 권력이든지 예. 일방통행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예. 순간 그것은 독재가 되고 퇴행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엔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들으면 더 높고 더 탄탄한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곰곰이 지금 최영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되묻고 싶은 게 예. 그 공당이고 집권당에서 저 정도 논평도 못 합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 정도로 김정은의 예. 뭐 그 수석 대변인이라고 예. 얘기를 한 그 기자에 대해서 저 정도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뭐 엄살 떠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그 뭐 현 정부가 뭐 예. 그리고 집권당이 예. 뭐 언론 기자들을 감금을 했습니까?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조치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논평에서 불구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통제를 했다고 지금 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게 예. 그 이전 정부들에 대해서 뭐 언론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예.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현 정부가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서는 이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비판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그걸 기자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천열 교수께서는 지금 사안 이거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이해식 대변인의 발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한 게 어떤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예. 또 그게 사실에 어긋나거나 예. 명백하게 사실에 어긋날 때는 뭐 언론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정정 보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통신사의 외필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우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거는요. 정당과 정당 간의 공방에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건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언론 자유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쓴 건데 전 그래서 사실 왜곡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기자의 생각이란 말이죠. 예. 주관적인 생각이고 예.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특히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히 듣기 불편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저 기사가. 예. 근데 그 기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 그리고 저렇게 당의 대변인이 예. 기자를 적시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 비판이 아니라 기자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기자 클럽에서 얼마든지 저런 그 성명을 낸 건가요? 뭘 낸 건가요? 예. 기자 성명입니다. 성명을 냈죠? 예. 성명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과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언론을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다시 이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게 되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사력이 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대단히 민감해진 것만은 분명해요. 예. 자꾸 국가원수란 말이 나오는데 예. 앞서 그 윤 변호사 말씀처럼 누가 말씀했냐? 최 의원이 말씀하셨나? 예. 국가원수란 국가원수 모독 뭐 이런 예. 거는요. 과거 시대의 언술들이고 정치적인 언사예요. 예. 원래 1975년도에 국가 모독죄가 있었죠. 예.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과거 정권들 특히 이제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단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판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예. 저도 기자의 저런 말에 대해서 저기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 저건 조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네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해식 대변인께서 좀 유하신 분인데 이번 건이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다 생각이 논란이 되고 다른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시점도 예. 보면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왜 하필 아. 해당 기자를 적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것은 생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다툼을 굳이 예. 논평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최선희 부상도 당사자라고 플레이어라고 칭했지만 지금 중재자냐 플레이어냐 당사자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재자라고 자칭 자평해 오셨고 근데 이제 발언이나 어떤 태도를 보면 사실 중재자가 아니고 이것이 한쪽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래서 대변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쪽 편 드는 거 아니냐. 이건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변인이 갖고 있는 글쎄요. 저도 대변인 했지만 대변인이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변의 의미는 한쪽 편을 든다는 의미지. 거기에 평가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거다.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한 단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욕이라는 어떤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서 이렇게 매국적인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있었느냐라는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조대진 변호사께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민주당에서 그 대변인이란 말을 뭐 스스로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해당 글을 쓴 기자도 그렇고 앞뒤 문맥을 보면 사실상 북한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 글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관련돼서 비판을 한 거지. 단순히 대변인이란 단어에 관련돼서 대변인이란 게 뭐 나쁜 의미도 아닌데 뭐 흥분한다 이런 취지로 볼 건 아니 아닌 어떤 분은 대변인 되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최창희 교수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기자의 발언, 물론 이 기자의 발언을 이제 나 원내대표가 인용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나 대표가 얘기했을 때 맥락하고는 아주 달라요, 사실은. 전 나 대표의 발언은 지금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발언에 대해서. 그건 변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닌데. 전 저보고 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대표의 발언은 그렇게 비판해놓고 왜 저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건 지금 한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이런 데서 그 얘기를 쓰는 건 맥락상 대단히 우리 한국 정부가 불리할 수 있는 거여서 좀 비판한 것이고 그리고 기자의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끄집어내는 그 맥락을 비판했던 건데 지금 이 기자는 그런 거하고 약간 다른 거거든요. 나 원내대표는 어쨌든 정부와 어떤 각을 세우는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라서 그건 전 야당이 이런 발언을 하면 썩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 기자의 말을 정부가 이렇게 비판보다 거의 비난처럼 들 수 있는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 언론과의 또 문제가 된다라는 약간 다른 거. 언론의 얘기였고 이건 정당의 얘기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나 대표의 말은 여전히 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이해식 대변인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최창희 교수님 보고 왜 따로따로 논평이 다른가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수 사안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